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가벼우실 텐데 현재 양쪽 시장도 이 흐름, 이 분위기에 상승 분위기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6에서 0.8%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 오늘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지면서 기분 좋은 하루하루 이번 주 들어 만들어지고 있네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과연 60일선을 뚫는 디데이가 될 것인가 오늘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현재 0.8% 전고날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2481.28포인트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도 단숨에 이 정도 만들어내면서 2472포인트가 현재 기준으로 60일 이평선 놓여 있거든요. 오늘 시가로 이 60일선 뚫어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하고 또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는지 여부까지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0.67% 정도의 플러스권. 어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장악을 했죠. 오늘장에서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서 5일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임박돼 있는 모습입니다. 820선 정도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인 가운데 개별 종목 그리고 개별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좀 그룹이 지어지는 쪽은 폐배터리 쪽하고요. 시멘트 쪽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가격 올릴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일 시멘트 쪽에서 시멘트 가격 1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일단은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또 시멘트 하면은 어제도 몇 번 좀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팔지 않겠다라고 밝힌 이 목록 가운데 모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멘트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발표한 한일 시멘트가 가장 탄력이 나올 것 같네요. 8%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성신양회 7% 정도 그리고 고려 시멘트도 5%가량 시멘트 양회자 붙는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로 강한 움직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 보겠습니다. 테슬라 쪽에 뉴스 있었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대형 이 ESS 사업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영향받는 MPC 쪽 오늘 5%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지트로닉스가 이와 관련된 사업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지트로닉스 오늘 장 13%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5%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살짝 덜어가면서 그리고 또 시장에 크게 좀 부담을 주지 않는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고요. 미중 갈등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좀 한국비를 넘겼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있습니다. 세비캠이라고요. 좀 전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폐배터리 쪽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도 관련주입니다. 이 2차전지 재활용 소재 업체여가지고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모가 35,000원으로 오늘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 밖에도 실적 발표 일정들 빽빽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볼까요? 동시효과 때와 비슷하게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부터 60일 이평선 바로 뚫어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64% 오릅니다. 2477.26포인트 기록하면서 이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탄력 비슷하게 나오고요. 0.63% 상승, 820선 맞춰 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날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지금 조금 더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면 골든크로스가 확실하게 그려질 텐데 현재는 꼭지점처럼 5일선하고 60일선이 맞닿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820선 그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가야지 골든크로스가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출발선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부터 좀 포지션 보시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면서 출발하거든요. 물론 강하게 매수하지는 않지만 벌써 거래소에서는 6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억 정도 되고요. 개인 쪽에서도 60억 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35억 정도 팝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연기금 물량입니다. 연기금은 또 이렇게 장 초반의 포지션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135억 정도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는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장중의 포지션이 어제도 바뀌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2억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 부분을 모두 다 소화해내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지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36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 오늘은 차익 거래 쪽으로 매물이 좀 더 나오네요. 그래서 157억으로 물량 많지 않고요.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300억 넘게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비금속 광물입니다. 업종지수 3%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드렸던 시멘트주들의 급등, 이 부분이 또 업종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 섹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주들이 덩치도 크고 근래 들어서 성큼성큼 움직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 좋고요. 철강금속, 건설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반면에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 상승하고 있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화학 섹터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0.11%여서 또 상승 부근의 흐름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장 초반에도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화학이나 음식료품, 통신, 그리고 섬유의복 쪽 다소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이 시장 대비로는 좀 부진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시총상위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은 단 하나, LG화학입니다. LG화학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3,000원 0.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대체로 흐름 좋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플랫폼이 강하다, 이겁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어제부터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먼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룹주들 동반으로 움직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카카오도 오늘 개장 직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1,71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까지도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도 많이 실리고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르고 네이버도 오릅니다. 네이버도 2% 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돌아서니까 확실히 성장주, 플랫폼주들 위주로 양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은 오르긴 하는데요. 많이는 안 오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좋은 쪽은 제약바이오, HLB하고요. 알테오젠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 가운데서는 바이오주들의 탄력적인 흐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541개 종목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하락하는 종목은 570개 종목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4분의 1, 25% 정도 많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4분의 3, 75%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시장 이 주요 지수들은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으로 나무를 봐야 되겠죠. 특징주 최현재 전문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5% 상승하고 있고 넥스트도 지금 한 3.7%, 8%,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덱스터도 지금 강세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MP가 한 2.7%.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괜찮은 모습이었죠. 메타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그다음에 메타포트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역시 뭐 반등이 그냥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하고 좀 비슷하게 반등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뭐 점진적으로 저점이 좀 높여가면서 완만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금 19,000원대에 뭐 저점을 바닥을 확인하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기준으로 뭐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덱스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실적 관련해서 접근한다면은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보다는 MP 쪽이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정감은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뭐 성장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같이 뭐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대신 반등의 폭과 강도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키 맞추기 장세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부터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시멘트주들 올라가니까 시멘트주들을 좀 봐드리면요. 한일 시멘트에서 한 15% 정도를 가격 인상을 지금 이제 뭐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군데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업계 전반으로 안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멘트와 관련된 수요,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또 대만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급등세가 나오는데 시멘트 쪽에는 제 생각에는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조금 쉬더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일시멘트가 먼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일시멘트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니까요. 한일시멘트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기준을 삼으시되 뭐 시멘트주들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제 잘 움직이는 쪽은 보면은 고려시멘트라든가 성신양의 삼표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장중에 점심때라든가 많이 이제 윗꼬리를 달게 되면은 조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래간만에 카지노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은 거의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파라다이스 한 2.8%, 3% 가까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GKL도 1.5% 상승, 강원랜드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 롯데관광개발 한 3.5%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의 뭐 강도는 조금씩 틀려요. 지금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차트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다른 카지노 업종 주식들보다 조금 더 강한데요. 그동안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차트 모습 보시면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랐던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3%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KL도 그렇고요. 지금 강원랜드는 조금 약세인데, 뭐 지금 다른 주식들보다 좀 매수 강도가 좀 약한데,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국내, 내수를 주로 하는 강원랜드보다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쪽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미래의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도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본다면은 턴어라운드는 강원랜드가 제일 먼저 됐지만은 앞으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은 턴어라운드가 더 빨라질 것이고 그 강도도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카지노 업종에 조금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외국 수요를 좀 보고 외국 있는 관광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쪽으로 카지노 주식을 조금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지노 쪽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의류 쪽이 오늘 이제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에 의류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나이키라든가 여러 이제 의류 업체들이 하반기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OEM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바닥 그리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의류주들도 보면 영업무역 2%, 한세실업 2%, 뭐 이제 화순 같은 경우에도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외국인들 수급도 뭐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밸류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싸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보이기 때문에 의류주들도 하반기 반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섹터로 보이니까요. 아마 실적 발표 나면서 이제 좀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오늘 지금 카카오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한 6%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괜찮은 실적이죠. 뭐 지금 한 2% 정도 넘게 3% 가까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실적이 괜찮았어요. 예상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은 약세. 전반적으로 카카오그룹주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주식이 지금 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는 워낙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횡보하고 있고 급락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른 게 없어가지고 좀 반등의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도 우려는 많은데 역시 저는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좀 더 선택하자고 하면 역시 네이버인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바닥권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 대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월봉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단이 조금 남아있다는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가지고 물론 같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반등의 강도는 네이버 쪽이 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으로 볼까요? 네, 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제 다시 근래의 신고가를 좀 내고 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늘 시세가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을 때 바이오 쪽이 꿈틀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비코로나 계열 쪽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6%, 그리고 이제 많이 빠져있던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7%대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쪽도 다시 이제 코로나 쪽에서 매기가 빠지면서 비코로나 계열 쪽으로 이제는 다시 또 매기가 도는, 저는 이걸 이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이제 정상화되는 분위기가 있고 하반기가 되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질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임상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특징적인 종목군들 두 분의 시각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도 계속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메타버스 첫 번째로 봤고요.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도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트 가격 인상 모멘텀이 나왔죠.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과 의류, 제약, 바이오 종목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약간씩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에서 나왔던 게임주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신작 모멘텀 가진 종목이 강세 움직임을 주도했다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이 메인넷을 다음 달에 공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지금 7%, 8% 정도까지 강하게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플러스권 움직임입니다. 다른 게임주들도 액션스퀘어라든지 컴투스 쪽도 다 좋고요. 조이시티 등의 다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게임 섹터 내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은 이 부분이 늘 양날의 검이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오늘은 플러스권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이 좀 의견을 주시죠. 네. 물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많이 빠졌는데 좀 흔들리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좀 저감해서 해보자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우려감 가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게임 자체의 좀 본질로 좀 돌아가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상화폐 쪽으로 좀 흔들려가지고 주식 시세가 좀 약하면 주가 하락하면
오히려 저는 반대로 역발상으로 매수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위메이드가 뭐 7% 급등하고 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도 한 5.5% 상승. 반면에 이제 어제 좀 강했던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소폭 상승 1%대 상승하고 있고 오늘 역시 상승은 어제 좀 덜 올랐던 종목 위주로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못 올랐던 게임주 위주로 좀 상승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넷마블 먼저 잠깐 보시면은요. 넷마블은 이제 바닥권인데 완전히 지금 보시면은 거의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연히 뭐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역사적인 밴드로 하단 수준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익이 좀 덜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익 좋아질 것이고 하반기에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작이 한 5종 정도 더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호응도는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신작들이 출시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예전의 실적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주가 그러니까 그 팬데믹 이전이죠. 예전에 위메이드 같은 게 한창 시세가 좋을 때가 2008년인가 2010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를 이미 돌파하면서 그때 같은 경우에 상단이 6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대까지로 좀 내려오고 거기서 바닥 다지면서 6만 원대.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분기에 적자 전환했지만 아직도 그렇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는 여기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못 오른 게임주들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좀 못 오른 것들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8월 1일 이번 주 월요일에 최현주 전문가 추천주였습니다. 이 종목 목표 주가를 68,3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쭉쭉 자리를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신기수 전문가는 카카오 게임즈 7월 중순에 주셨는데 이렇게 게임주들 나란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학회 일정, 그동안에는 워낙에 일정을 체크를 해도 시장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체크를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슬슬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월에 페어마켓 있고요. 9월에 미국의 아마켓 AACR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쪽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뉴스가 없더라도 뭐 이중항체라든지 RNA 쪽 치료제 만드는 업체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클론 보겠습니다. 현재 앱클론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0%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올릭스는 또 신기수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는데 올릭스도 7%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엊그저께 또 호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목받았었는데요. 넥스턴 바이오 16% 정도의 급등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TNR 바이오팹 이 종목도 예전에 추천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 쪽 사이즈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슬슬 매기가 확대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유한양행하고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번에 페어마켓 쪽에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오스코텍도 지금 6%, 7% 정도까지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워낙에 비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는 모멘텀 살아있다 보자 얘기를 좀 몇 차례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은 이제 그 바이오 쪽이 다시 움직이는 초반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번 학회 모멘텀이 이제 페어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는 이제 징후가 좀 보여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이제 득세할 때 그때 이후로 그 종목들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 투자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꿈틀대는 그쪽에서 매기가 좀 빠지면서 비코로나 쪽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임상이라든가 또 이제 학회 때 꼭 참석을 한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 쪽으로 이제 투자 어떤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용이해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오히려 좀 들고 있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하나의 표시가 될 것 같고, 뭐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이제 학회 모멘텀 있는 종목들, 뭐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셀트리온도 가만 보면은 요즘에는 좀 안 움직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상당히 자리를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부분들도 제약바이오 심리가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한 차례 더 가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을 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는 곳이 또 이제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유입이 되면서 한 차례 바이오 쪽의 하반기 때 특히 이제 학회 모멘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페어마켓이라든가 미국 암호화폐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 점검하겠습니다. 워낙에 즉각적으로 너무나도 뚜렷한 재료이다 보니 이렇게 주가 바로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하지만 또 그 이면을 보셔야죠. 레미콘이라든지 이 아파트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은 또 원가가 오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양쪽을 다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시멘트주들의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레미콘이나 건설 섹터가 받을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며칠 전에 체크를 해드렸죠. 첫 번째 신호탄으로 삼표 시멘트가 판가 인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시멘트 업계로 이제 확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한일 시멘트가 가격 인상을 또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레미콘이나 건설 쪽에는 안 좋겠죠. 특히 이제 건설 쪽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도 좀 덜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냉각기에 들어간 만큼 뭐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분양가가 싸도 뭐 분양이 안 될 판국에 분양가가 더 비싸지면 당연히 분양하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미분양에 대한 거는 뭐 상당 부분 이미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뭐 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가는 뭐 전혀 지금 우호적인 주변 여건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가격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가격적으로는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인 밴드 하단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익 규모가 뭐 국내에서 많이 훼손될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 해외에서 커버가 된다면은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소폭 하락내지는 횡보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각을 주시네요. 그리고 시멘트 섹터는 앞서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듯 하지만은 차트 놓고 보시면은 한숨이 아직까지는 좀 절로 나오실 거예요. 아직 원금 회복하기까지 한참 남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는 좀 지겹다 손실 구간이더라도 반등 이용해서 나오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실 겁니다. 현재 시세는 일단은 좋습니다. 카카오페이가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탄력이 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0.8% 정도 오르네요. 그리고 카카오 쪽도 보시면은 3% 넘게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신규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카카오 쪽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령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했으면은 카카오 쪽에 이렇게 매기가 강하게 붙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닥은 잡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매기가 도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들 많이 빠져 있다는 이제 바닥권 인식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바닥권 종목들을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이쪽 카카오 쪽 종목들도 아마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87,000원 정도가 거기가 이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121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카카오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향방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일단 카카오가 121선 정도, 8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왔을 적에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바닥권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보입니다. 이제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르려나 봐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왔던 항공 섹터도 조명을 받습니다. 진에어가 지금 6% 정도까지 오르고요. 제주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뭐 아까 기맞추기 장세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체크포인트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전에는 소폭 아주 그냥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LCC 다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지금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 상승,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3% 넘게 한 3.78%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의 여력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기존에 선도를 했던 뭐 IT 계열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지수 반등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지금 견인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 업종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는 시점이 전체적인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전체적인 지수의 꼭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승 출발했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돌아서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있는데 종목을 잘못 들어가면은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못 오른 업종, 못 오른 주식 좀 찾아가지고 그런 쪽에서의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시장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위주가 여전히 나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근래 들어서 자동차에서 파생되는 산업,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이쪽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도 자율주행 쪽은 괜찮습니다. 인성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5%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오늘 이쪽이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어서 틈새에서 언뜻 몇몇 종목군들이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어제부터 이제 중국 선진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쪽이 좀 움직였는데 자율주행 쪽은 이번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단지 어제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격 조정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캠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할 매수 형태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제보다는 시세가 확실히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쉬기 시작하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요. 내일 정도에 뭐 접근은 이제 가능하겠다 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전체 시장이 제가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런 이제 좀 테마성, 이런 이제 섹터 쪽으로 종목 장세들이 계속 전개될 걸로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이런 쪽에는 계속 눌린 구간에서 공략은 가능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